2002년 처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국산 전투기가 20여 년 만인 내년 5월쯤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2002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 이때 카이에서 3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KF-X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구조물,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성능 측면에서 극한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KF-X 개발 착수 시점에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해 위기를 넘겼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 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우수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PDR에서 엔진의 공기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공기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아름답지 않은가? 또한 초음속 성능을 위해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엔진, 착륙장치, 2차 동력장치, 비행저 액추에이터 등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호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량 절감 포상 제도는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카이도 T-50 개발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면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다. 도면은 PDR 이후 15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KF-X 도면은 13,700장에 달한다. 그 결과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대 항공전자장비의 국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떤 의미인가? 항전장비의 국산화 결정으로 KF-X 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 만약 개발이 지연되면 항공기 개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130여 대의 항공전자 성능개량 사업에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현세대 전투기들의 항전장비 발전 속도와 부품 단종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별 1에서 2회의 항전장비 업그레이드가 보편화되고 있다. K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4대 항전 장비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예정된 수량 외 추가 주문이 나올 수 있나?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 개발이 완료됐다. 어떤 의미인가?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KEFX 성능 검증 항목은 요구도 1만 천여 개, 감항인증 기준 750여 개의 매우 방대한 규모다. 시험 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해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운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고도, 속도, 하중 등을 확장해가는 시험이다.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저,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기의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한다. 무장적 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 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한다. 군운용적 합성은 소요군인 공군이 수행한다. 공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KEFX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장비는 총 60여 개 품목이다. 이 중 규모가 방대한 비행제어 및 임무 장비 소프트웨어는 카이가 직접 개발한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기준 약 17만 라인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11만 라인으로 65% 진행됐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원자력 발전소 운용 소프트웨어 이상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임무 소프트웨어는 항법, 통신, 식별에 필요한 코어 소프트웨어와 센서 정보 획득, 정보 융합을 통합 표적 추적, 무장제어, 전자전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규모는 소스코드 기준 약 75만 라인이고 현재 약 45만 라인이 완료됐다. 소프트웨어 규모가 방대해 단계별로 완성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항법, 통신, 식별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공대공 임무, 공대지 임무 등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다. 최근 항공기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획득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능력은 향후 정보 수집기, 무인 전투체계 등의 국내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10여 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KFX 개발에 성공하면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KFX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휴대폰,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전 세계인에게 각인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KFX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엔지니어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청드린다. 경항모 때문에 뒤죽박죽된 스텔스기 도입.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위해 수직이 착륙 F-35B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F-35E 대신 KFX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항모용으로 제작된 F-35B는 전투 행동 반경이 F-35E의 75% 수준이다. 이 때문에 A형 대신 B형을 도입하면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KFX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FX 2차 사업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이 보고에서 최근 여건이 변화해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탑재형 전투기를 우선 확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F-35B의 전투 능력이 기존 도입하려 했던 F-35E보다 떨어지므로
부족 요소는 KEFX 등으로 대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항모 도입을 이유로 40대만 도입한 뒤 나머지 20대는 F-35B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경항모 도입 때문에 전투기 도입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가 F-35E 대신 F-35B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경항모 탑재용 수직의 착륙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군용인 F-35A는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F-35B는 수직의 착륙 기능이 있어 항모용으로 적합하다. 하지만 복잡한 엔진 때문에 무장 능력이 F-35A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무장청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한다. 가격도 B형이 A형보다 30%가량 비싸다. 더 비싸고 무장 능력이 떨어져 F-35B를 도입하면 기존 계획보다 공중 전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F-35A의 항속거리와 무장 등을 감안해 북한 핵미사일을 겨냥한 킬체인 전략을 세웠는데 F-35B로는 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력 공백을 KEFX 등으로 보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한 실행엔 기약 없는 상황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 KEFX 시제기를 완성하고 5년간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이 계획 자체에도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국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를 만들 때 전력화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KEFX 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좋겠지만 전력화는 기약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KE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F-35A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급수가 다른 전투기를 대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군의 일반적 시각이다. 한계호 의원은 군의 전력 증강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 북한의 위협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선에 결정돼야 한다며 경항모 도입으로 우리 공군 전투력이 질적, 양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